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지침도 모두 해제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9만 3,001명입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890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20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정점을 찍었잖아요. 6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상황, 추세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 딱 3월 17일, 예.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때 하루 62만 명 발표되었었는데 사실은 그 주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의 평균이 40만 명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 확진자의 평균이 13만 8,901명. 약 65%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감소되는 추세가 조금 더 가속되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오늘 9만 3천 명 이것은 주말 효과가 일단 있어서 내일 월요일 발표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아마 7, 8만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이지만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 되면서 또 어느 정도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이 위중증 환자의 수도 893명으로 상당히 줄어 있는 상황이고 중환자 병실 가동률도 전국으로 46.9%, 비수도권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지금 51.5%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좀 사망자 수가 아직도 오늘 203명 나왔고요. 네네. 지난 한 주간에 1,671명이 돌아가셔서 하루 평균 238.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는 좀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의 조기 치료가 좀 더 강화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일단 변수는 사망자 수,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757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저희가 여쭤볼 때마다 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미크론이 유행이 막 증가하는 급증 네네. 추세 속에서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1,630만 명이나 감염됨으로 해서 오히려 엔데믹으로 가는 데는 자연 면역이 더 큰 도움을 주게 된 상황이죠. 이것은 예. 어떻게 보면 방역의 실패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예. 1,630만 명이나 통계적으로 감염된 데다가 미확인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실외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은 실내 마스크까지 다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건 맨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실외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사실 좀 이 부분도 기대와 우려를 참 모았었는데 일단은 2주 후에 다시 결정을 합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 정부가 좀 마지막까지 좀 신중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실외 마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벗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실외 마스크를 해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오미크론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방역들, 환기라든지 손 씻기 같은 것들 또 아프면은 등교하거나 또는 출근하지 않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이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2주 정도 후에 유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여도 이건 뭐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리두기를 지금 뭐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해제를 했을 때 당장 숫자적으로 폭증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지금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7일간 재택치료, 자가격리하는 것은 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숫자만 놓고 봤을 때 9만 3천여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아졌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가을에 다시 또 재유행을 할 수도 있다. 신종 변이가 또 강력한 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신종변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가을철에 나올지 뭐 겨울철에 나올지 이건 호흡기 감염병의 특성상 온도가 떨어지면서 겨울철이 되면은 사실은 더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의 면역도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금 XL이라는 것이 하나 발견되고 있지만 네. 이 재조합 바이러스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즉 BA1이라는 오미크론과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되는 경우는 사실은 뭐 전파력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뉴욕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BA2.12 혹은 BA2.12.1 예. 이런 새로운 하위 변이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고 합니다. 23%에서 27%까지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뉴욕에서는 그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그 NGS라고 그래서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 즉 전장 유전체 염기 서열을 많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예. 근데 지난 몇 주간 동안을 보면 우리가 주간 발생률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BA1, BA2가 있었고 이 BA1, BA2의 하위 변이가 생기면서 이것이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좀 더 확실하게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 변이주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한 좀 확실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들어봤습니다. 25일부터는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지금 이제 최고 단계인 1급이잖아요. 여기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이거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체계 안으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당장 뭐 검사라든지 격리라든지 치료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 일단은 최고 등급이 1급을 2급으로 바뀌는 날짜가 25일인데 예.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단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서 안착기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5일부터 4주라 그러면은 5월 말 정도까지는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인데 단 한 가지만 변합니다. 예, 1급 감염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을 전수 검사를 하고 신속하게 바로 즉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4시간 이내에 신고로 바뀌는 것밖에 없고요. 예. 사실 1급 감염병이라고 그러면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 확진자들을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2급으로 되면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격리 의무도 없어지고 격리 권고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음압병실 격리 치료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 진단 치료 비용 등 이 전체가 다 지금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본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중요한 부분은 팍스로비드라든지 라게브리오라든지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처방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네. 그래서 이 유행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투약 비용들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지침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급 전염병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일상 의료 체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생활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확진자들의 자가격리도 권고로 또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좀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지금도 의무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7일 의무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만 사실 GP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부 외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권고로 된다는 의미는 해제한다는 거랑 같습니다. 네. 아프면은 집에서 좀 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준비기 또 이행기 안착기로 나눠서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준비 중인데
사실상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가 작년 11월에도 있었거든요. 당시 한 달 만에 좀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이랑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네. 지난 11월만 해도 유행의 확산세가 있었고 그때 특히 중요한 것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었고 한 달 만에 다시 환원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환자의 숫자가 지금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감소 추세가 확실하고 이 감소 네, 추세가 네.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데다가 우리 국민들의 1,630만 명이 감염이 되어서 자연 면역을 얻었고 또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백신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도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고조의 상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분간은 재확산의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내일부터 선제 검사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그리고 접촉자의 검사 범위도 학급 전체에서 유증상자 고위험군으로 좁힙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새로운 방역 지침이 학교에도 적용이 될 텐데 주로 좀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주 1회 모든 학생들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있으면은 진단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어 보이고요. 일단 그 다음 달 5월 말 이후가 되면은 접촉자뿐만 아니라 뭐 본인도 외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아프면은 등교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 또 아프면은 집에 다른 식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미감염이 되었던 분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즉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증상이 있으면은 외출하지 않고 병의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받아보거나 혹은 치료를 받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은 특히 이 PCR 진단이 아닌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성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 검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대대 명예교수와 함께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해제 방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